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부터 민사소송법 기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오늘 첫 시간이니까 개관을 간단히 해보면 민사소송법이요. 그래가지고 민사소송법이 그 후사법 중에서는 그러니까는 뭐 저기 기본사법 빼고 그죠? 그래서 민소, 형소, 행정헌이잖아요. 아니 저기 형소, 행정법, 상법 이렇게 있는데 여중에서 난이도가 제일 높아요. 옛날 사법시험 할 때부터. 그래가지고 하여튼 민소가 잘 되면은 나머지는 좀 수월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민소법을 잘 해야 되고 예, 그래서 특히 민사소송법이 이제 그 변호사 시험, 졸업시험과 본시험에서 선택형이 한 17, 8개가 나오죠. 보통 그래서 15개에서 17, 8개 나오고 사례형이 100점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특히 사례형에서요. 사례형에서 일문이 150점인데 거기서 이제 100점이 이제 민사소송법인데 그래서 이제 일문을 잘 맞아야 되는데 이거를 민사소송법을 한 2, 30점밖에 못 맞으니까 잘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한 6, 70점 빼기 뭐 민법 50점인데 민법 50점에서 30점 맞는다 그거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한 20점 맞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5, 60점밖에 못 맞아가지고 여기서 그냥 굉장히 낭패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 150점짜리 100점 넘는 것들은 굉장히 좀 득점 100점 넘게 좀 맞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민법에서 막 열심히 해서 한 27, 8점 맞는다. 그러면은 그 저기 민사소송법에서 한 70점 이상을 득점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갖고 이런 목표를 갖고 여러분들이 민사소송법을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리고 선택형도 이 중에서 15개에서 한 13개 이상 뭐 이상도 맞는 걸로 그렇게 되면 졸시고 본시험에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득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그런 방향으로 제가 이제 강의를 쭉 해왔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기본 강의인데 기본 강의부터 가장 난이도 높은 수준까지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처럼 입문부터 합격 점수 확보 수준까지 해가지고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복습 위주로 열심히 해가지고 잘 따라가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냥 하다 말고 막 그냥 대충 해버리면 점수가 도로 2, 30점이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확실하게 이번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지금까지 강의해왔지만은 계속 사례풀이 구조, 그 다음에 중요 판례들을 두 문자 위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훌륭하게 어느 정도 암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하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두 문자 사례풀이 구조 이게 굉장히 강점이니까 이걸 잘 해놓으면 70점을 맞을 수 있어요. 지금처럼. 근데 그게 안 되면은 50점 이상 맞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두 문자하고 사례풀이 구조를 민사소법 거의 수학 공식처럼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연습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3대 요소 이렇게 사례풀이 구조는 두 문자하고 수학 공식처럼 만들어서 할 테니까는 여러분들이 그걸 계속 복습해서 복습하고 암기하고 해가지고 당장은 안 되더라도 한 3회독 정도 될 때는 이게 굉장히 강점으로 자리 잡아요. 그래가지고 특히 본시험 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렇게 70점 이상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민사소송법은 지금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첫 파트, 그죠? 여러분들이 요까지는 이제 대부분 학교에서 이제 기본 그 필수 과목으로 처음부터 증거 파트까지는 필수 과목이고 그 다음에 기판력부터 다수 당사자가 이제 4대 난제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선택 과목을 해서 여길 잘 안 해요. 근데 지금 보면요. 시험은 거의 올해는 한 50대 50으로 나왔어요. 50대 50 비중이. 근데 지금까지는 거의 여기서 한 70% 이상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잘해야 되고 또 근데 이 기판력부터 다수 당사자 난이도가 제일 높단 말이에요. 여기 여타 거기 형법, 형소, 행정 이런 거보다는 그래서 난이도가 제일 높기 때문에 이거는 철저하게 강의를 들어가지고 이런 공식을 만들어 놔야 돼. 그럼 오히려 이게 쉬워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건 가장 어렵다 하더라도 가장 쉽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가지고 바로바로 나중에 이제 기본서도 하고 사례집도 하고 나중에 암기장 얇은 걸로 한번 쭉 돌리면은 금방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하루에 한 4시간이면 4, 5시간 4, 5시간 전체를 일독할 수 있는 실력이 쌓이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 지금 첫 단추를 끼는 거니까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래서 지금 요번 강의는 아이고 이렇게 됐지.
예, 지금 공고 나간 대로요. 민사소송부터 가장 중요한 4대 난제요. 그러니까 기판력, 상소, 청구병합, 다수상사. 여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어요. 그렇게 하고 이거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겨울방학이 끝날 거예요. 그래서 2월이 끝나고 그래서 끝나면 이제 그래서 2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월 초에 이제 기본 강의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앞에부터 그죠? 이제 저기 처음부터 증거 파트까지 예, 증거 파트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겨울방학 동안에 4대 난제, 기판력, 상소, 청구병합, 다수 여기만 잘해놔도 뭐 가장 어느 과목보다 효율적인 강의를 듣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될 것이고, 그래, 나머지는 뭐 지금 본 대로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질문할 거 있으면 제 메일이나 전화로 해서 질문을 하시고, 그런데 이제 총 20회인데 조금 여기 이제 강의가 이제 좀 연기가 돼가지고, 저희 지금 18회분으로 해서 20회를 하겠어요. 조금씩 연장을 강의. 그러니까 12시 30분인데 12시 한 4, 50분까지 해서 쭉 해서 맞출 수 있도록 하고, 예,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기판력 강의는 오전 강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제 일정 때문에 이제 거기 이제 2월 26일부터는 이제 오후 강의로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그래서 4대 난제를 빨리 먼저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앞부분은, 근데 요게 되면 앞부분은 좀 쉽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파트 1이죠. 파트 1 부분은 이렇게 해서 진행할 것이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책은 지금 여러분들이 기본서하고 기본 노트,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하겠어요. 2개 가지고 쭉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서 하겠어요. 예, 그래서 나머지는 뭐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나오는 게 이제 3페이지 가면 진도표, 그래서 이제 기판력부터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페이지 보면은 이제, 올해 24년 이제 민사소송법 기출문제, 쭉 나왔죠. 그래서 지금 본 대로, 여기서 본 대로, 그래서 저기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기서 이제 쭉 나왔을 때, 이제 그 문제들이 쭉 나왔는데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지금 요거는 한 번만 확인해도 지금 뭔 말인지 잘 모를 테니까, 하여튼 전반에, 그러니까 파트 1에서 한 50%가 나왔고요. 파트 2 4대 난제에서 50% 정도가 나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요거 위주로 하도록 하는 걸로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예, 그래서 요건 개관은 요 정도로 하겠어요.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는 그렇게 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첫 시간이니까, 그래서 여기요, 노트 맨 앞 페이지를 가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 개관을 간단히만 정리를 하고, 예, 그래서 민사소송법 1페이지죠. 1페이지.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본 대로, 그래서 시간을 좀 빨리 하게 해서 내가 이걸 일일이 쓰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은, 필기된 걸로, 여러분은 새 책으로 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트가 새로 깨끗하게 해서 거기다 이제 조금 수정 보완해서 나갔으니까 그걸로 준비를 하시고, 그래서 이거는 듣고 여러분들 가필할 거 있으면 여러분들도 가필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민사소송이 이제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그러면 여기서 갑이랑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갑이 을한테 돈을 뭐 2억을 꿔줬는데 돈을 안 갚는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갑 입장에서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 민법하고 민사소송법이 이제 규정이 된 거죠. 그래서 민사소송법은 이렇게 일단 분쟁이 있어야 돼. 그래서 소제기를 하는데, 그래서 2억 대여금 받은 쪽 소제기를 하는데, 맨 처음에 시작이 소장 제출부터란 말이에요. 그죠? 소장 제출부터 판결까지. 이거 절차를 규정해 놓은 게 민사소송법이에요. 그죠? 어떻게 재판을 하고, 판결이 나면 어떤 효력이 나고, 소장 제출하면 어떻게 요건, 효과가 뭐고, 이런 것들 쭉 한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 소장을 제출한다. 그러면은 소장 제출하면은 맨 처음에 그러니까 민사소송법은 철저히 판사 편의를 위한 법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판사가 재판하는데 필요한가 불필요한가, 판사가 재판해줄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판사가 재판해줄 자격이 없거나 판사를 조금이라도 좀 불편하게 하면 다 내쫓아버려.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 그죠? 그래서 그렇게 돼가지고 맨 처음에 소장 제출됐다. 그럼 이제 여기서 재판장이 소장 심사부터 시작을 하죠. 여기서부터 이제 민사소송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재판장이 소장 심사를 해가지고, 소장 보면은 이렇게 소장, 여러분들 기록형 할 때 요거 최소한 간단히 이런 목차니 외워야 되죠. 그 당사자, 원고 누구, 피고 누구. 그래서 원고가 바라는 바, 청구 취지라고 그러죠.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 부담한다. 이렇게 해서 쓰고, 그 다음에 청구원인. 그러면 청구원인은 요건사실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여금 청구 요건사실은
소비대차 계약 돈 2억 주고 또 이행기에 도래했다. 이렇게 딱 쓰는 거죠. 그러면은 요 요건 사실에 의해서 효과 부분이죠. 청구 취지는 거죠. 이게 효과. 그래서 2억을 청구권이 생기는 거죠. 그걸 갖다 법원한테 판결을 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증거 제출하고 첨부 서류 제출하고 이렇게 5개 목차로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고. 예, 이걸 제출한단 말이에요. 그럼 판사가 이걸 가지고 이제 재판한단 말이에요. 재판장이 쭉 보고 당사자가 특정돼 있는지, 청구가 특정돼 있는지 맨 처음 심사를 해요. 그죠? 그래서 당사자가 만일 김씨, 뭐 그러니까 김갑동 뭐 저기 누구 이름이 구체적으로 그죠? 써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김씨라고 됐다 그러면 판사가 재판을 못 하잖아요. 그죠? 재판을 못 하니까 뭐 하냐? 보정 명령을 내는 거예요. 보정해 와라. 이렇게. 그리고 청구도 특정이 돼야 돼요. 뭐 2억도 있고 뭐 건물인도 청구다. 근데 건물인도하라 해놓고 뭐야? 건물에 번지를 안 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건물인도하는 그럼 몇 번지 건물인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특정되지 않았으니까 재판을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보정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야 빨리 이름 제대로 써오고 건물 번지 보정해와.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보정이 되면 여쪽 통과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보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받아줘요. 끝나요. 그러니까 소장을 각하라는 용어가 안 받아준다는 용어예요. 안 받아준다. 소장 각하 명령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장 끝내버려. 이런 식으로 그 민사소송법은 저기 민사소송 소장 제출부터 끝날 때 그 절차를 규정해놓고 철저히 판사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판사가 불편하면 안 받아주는 거야. 처음부터 안 받아준다.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이제 시험에 그러니까 주로 안 받아주는 게 시험에 나와요. 왜 안 받아주는지. 그래서 어쨌든 이거 보정했는데 안 받아 이건 재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소장 각하 명령을 내린다. 그런데 보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소장 부분이요. 부분. 이런 거 부분. 그러니까 처음에 소장을 제출할 때는 거기에 소장에다가 피고 수만큼 피고한테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복사본을 몇 개를 피고 수만큼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보는 저 판사가 갖고 있고 부본은 피고한테 송달을 해요. 그래가지고 피고한테 송달을 해서 피고가 야 너 이런 소장 걸렸으니까 답변서 네가 싸울 거면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 피고한테 송달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또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만 하면 진행하고 여기서 근데 피고가 답변서 제출 안 해요. 그러면은 재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변론기일도 무변론이라는 게 변론기를 안 연다는 거예요. 안 열고 그냥 원고 승소 판결로 끝내버려요. 두 번째 끝내는 거. 두 번째. 그 다음에 답변서 제출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송요건 심사를 해요. 소송요건은 소가 적법한지 심사하는 거예요.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 구비해야 될 요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전반전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럼 소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법원, 당사자, 청구.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법원이 있어야 되고 이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두 개 합쳐서 청구가 있어야 되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판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또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보기에 법원 재판권이 있는지 관할권이 있는지 왜냐면 갑은 서울 사람이고 얘는 부산 사람인데 뭐 인천에 소재기했다. 그럼 인천지방법원 판사가 안 받아줘요. 야 내가 니랑 관련도 없는데 왜 재판해주냐 이런 것들. 그래 재판 없으면 안 받아줘요. 그리고 당사자 받들 심사해보니까 누구 죽은 사람, 의리 죽은 사람이에요. 그럼 재판 해주겠어요?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소송 능력, 행위무능력자예요. 그러면 안 받아줘요. 그래가지고 철저히 안 받아주는 것을 다 걸러내요. 그래서 소의 이익이라고 해서 소가 뭐 무슨 오늘 할 거지만 기판료에 걸렸다. 그럼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법원 당사자 청구 부분에서 소가 적법하게 취급받기 위해서 구비될 요소들을 다 심사를 해요. 거기서 또 구비되면은 또 본안으로 넘어가고 구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소를 여기는 소장 소장이라는 종이를 없애버리는 거고 여기는 소라는 것 자체를 없애버려요. 이거를 여러분들은 이번 노트 나간 거는 한문이나 이런 것들 다 한글로 다 바꿔놨을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쓰는 거는 여러분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이렇게 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소각과 판결에서 안 받아줘요. 그래서 여기까지 3번에 걸쳐서 3개를 심사를 해요. 소장 심사, 그 다음에 답변서 제출 의무, 그 다음에 소송요건 심사. 그래서 거기에 흠이 있으면 안 받아줘요. 그래 끝나버려요. 그게 이제 본안 전이란 뜻이에요. 본안 전 단계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서 이제 여기를 통과를 했어요. 그죠? 여기서 통과를 했다. 그렇게 됐으면은 그러면 이제는 뭐만 하냐면 원고가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권 전부만 심사하게 들어가요. 그거를 본안이라고 그래요. 본안. 그래서 이거는 본안 전이고 이게 그래 원고 청구권 전부만 심사하는 걸 법률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 본안 판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본안 판단 그런 말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원고 소송 요건 심사를 통과해서 그러니까 원고 청구권 전부만 심사하는 단계구나. 이렇게요. 그럼 이제 변론 준비 절차에 거쳐서 변론기일. 변론기일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여기처럼
판사가 딱 나와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원고나 피고한테 둘한테 이제 이렇게 재판하는 거, 그죠? 뭐 TV 보면 뭐 이렇게 재판하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게 시작이 돼요, 변론 기일이.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사실도 주장하고 증거도 조사하고 막 그러겠죠. 뭐뭘 돈을 꿔줬습니다. 근데 안 갚습니다. 그리고 여기 증거는 뭐뭐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피고가 난 갚았습니다. 뭐 막 그리고 서로 다투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변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론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재판이 뭐 변론 몇 회 해가지고 다 끝났어요. 이제 변론을 종결한다. 변론을 끝내는 걸 종결이라고 그래요. 종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판결을 선고하잖아요, 그죠? 판결을 선고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판사 입장에서 원고를 승소시켜야겠다. 그걸 법률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청구 인용 판결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원고 패소를 청구 기각 판결이라고 하고, 이런 걸 보는, 요걸 청구 기각 판결이라고 하고, 그래서 요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세트죠. 본안전, 그래서 소장심사, 소장부분 송돌, 소송요건, 본안, 변론기일 사실과 증거조사, 그 다음에 변론종결 판결 선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까지 이제 해가지고요. 증거조사까지 하는 게 그래서 1단계라는 거예요. 여기서 쭉 일단 우리 저기 로스쿨에서 1단계 공부를 할 때가 요 증거 파트까지 한단 말이에요. 증거 파트까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판결을 선고한 다음에 판결에서 이제 그때부터 판결이 저기서 나타나는 게 기판력이란 말이에요. 기판력. 그럼 기판력이다. 그럼 패소한 사람은 여기서 패소한 자는 상소를 한단 말이에요. 패소한 자. 그래서 왜냐 우리 헌법에서는 패소한 자는 3번에 걸쳐서 재판을 받을 권리, 재판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 상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다음에 이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청구가 이렇게 청구가 한 개면 모르겠는데, 청구가 2개예요. 대여금도 하고, 건물인도도 하고, 소유등 청구도 하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청구가 복수일 때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리고 또 당사자도, 여기는 가압을 2사람이지만, 원고가 여러 명이든지, 피고가 여러 명이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다수 당사자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제일 어렵다고, 그게 난제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4대 난제, 그죠? 4대 난제. 예, 그래서 여기부터, 그래서 먼저, 이거 가장 어려우니까 여기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돌아가서 다시 요게 되면요, 이건 아주 쉬워요. 그냥 쭉쭉쭉 넘어갈 될 정도로. 그래서 그런 절차적인 그 공부니까는, 그건 저 뒤에 해도 충분히 될 거예요. 근데 여기를, 왜냐면 이거부터 먼저 하는 이유는, 항상 여기부터 앞에 하면, 여기가 꼭 진도에 밀려가지고 막 좀 허술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민법 할 때도 꼭 하다 보면 물권법이 밀려가지고 물권법이 허술하게 하니까 물권법부터 강의하고 이번에 그렇게 했어요. 겨울방학 때.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요거부터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용어 정리를 간단히 해보면요. 재판. 그러니까 법원이 하는 소송회의가 재판이잖아요. 재판은 3개가 있어요. 3개. 재판 3개가 있다. 재판의 형식에는 판결 결정 명령이 있어요. 판결 결정 명령. 그래서 판결은 가장 본질적인 그 사항은 판결로 해요. 뭐 있어요? 여기처럼 소각합 판결하고 청구 인용 판결, 청구 기각 판결. 이게 가장 본질적이잖아요. 여기만 3개밖에 없어요. 판결은. 딱 소각합 판결, 청구 인용, 청구 기각 판결. 가장 본질적이죠. 그 다음에 결정은 가압류, 뭐 가처분 같은 거. 이런 것들 할 땐 결정을 해요. 임시적인 조치 같은 거 할 때는. 그 다음에 명령은 재판장이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얘가 보정명령하고 소장 각하명령. 이건 다 재판장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는 판결 결정 명령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두고 그래서 이렇게 딱 해놓고 이건 부수적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소의 그래서 여러분들 용어 정리할 때 첫 시간에 항상 하는 게 소의 적법 여부는 요 앞에 여기 그죠? 소의 적법 여부 앞에 본안 전 단계에서 심사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본안 전후 소라는 말을 써야 돼. 그래서 소를 각하하는 판결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청구를 각하한다. 그럼 완전히 틀려버려요. 그럼 감점을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그 다음에 본안에서는 철저히 청구권 존부만 심사하니까 여기부터는 다 청구라는 말만 써야 돼요. 그래서 청구를 인용이다 기억해야지 소를 인용이다 기억하면 또 이것도 감점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용어 정리를 확실하게 해놓는다.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본 대로 그럼 여기서 이제 소장. 그래서 이제 민사소송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소장, 원고 피고 당사자 원고 피고가 당사자예요. 이제 저 당사자가 뭔지도 모르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원고 피고가 당사자,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입증 방법, 첨부 서류.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피고가 답변서 제출을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그럼 청구 기각을 구합니다. 이러겠죠. 그러니까 왜냐면 피고가 승소하는 건 청구 기각이잖아요. 그죠? 원고가 승소하는 건 청구 인용의 반대말. 원고가 패소하고 피고가 승소하는 건 청구 기각이잖아요. 그러니까 피고는 답변서에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원고의 청구 기각을 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거기서 안 껐다 해서 이제 막 대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서면이 준비서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준비서면을 쭉 주고받아요.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변론이 종결됐어요.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판결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 사건 번호가 붙고 원고 피고 그 다음에 청구 취지에 대한 법원의 응답이 주문이에요. 주문. 그 다음에 원인에 대한 응답이 이유예요. 이것도 기억하세요. 이제 오늘 할 게 여기란 말이에요. 이게 주문 판단. 주문 판단에만 기판력이 생겨요. 여기만 기판력이 생기고 이유 중 판단에는 원칙적으로 기판력이 안 생겨요. 그래서 이런 용어, 이런 최대한 간단하지만 그죠? 이런 서식에도 이제 교과서에서 뭐 소장이다, 답변서다, 또 판결문이다, 어쩌고저쩌고 하면 어디를 말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문은 여기고, 이유는 여기고, 준비서면, 답변서, 소장. 알겠죠? 이렇게 해서 쭉쭉 정비해 놓는다. 그래서 최소한 요 정도 해요. 요게 이제 기초예요, 기초. 그래서 요거를 오늘 가서 확실하게 외우고, 바로 이제, 공고, 한 대로 115페이지에서 기판력을 하겠어요. 그래서 기판력도 굉장히 양이 많아가지고 항상 진도에 쫓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빨리 여기 끝내야 앞부분을 좀 따뜻하게 아주 그냥 편안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115페이지로 갑시다. 115페이지. 그리고 책은 이제 482페이지. 네, 책은 482페이지로 간다. 여기요. 요 가서. 그쵸?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개관을 해서 기판력이라는 거. 기판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민사소송법에서 이제 가장 우리 민소법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뭐냐? 판결의 모순 저촉을 방지하는 거예요. 판결의 모순 저촉, 판결의 모조 방지. 그러니까 판결의 모순 저촉이라는 게 뭐냐면은 갑이 맨 처음에 서울의 법원에서 A에게 매매에게 소위 등 뭐 B 청구, C 청구 뭘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는데 졌어요. 지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안 되겠다. 그럼 부산 가서 다시 하자. 그래가지고 갑이 을한테 똑같은 소리를 또 제기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또 주장 입증 같은 걸 잘하면 승소할 수도 있어요. 이게 가능해요, 가능해. 우리 민사소송에서는. 왜냐하면 재판부마다 다 재판장도 다르고 요새 보면 막 그런 말이 많지만 그죠?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얼마나 주장 입증하느냐에 따라서 어디선 승소하고 어디선 패소할 수가 있어요. 그럼 똑같은 사건이고 사람도 똑같은데 어디는 패소, 어디는 승소하면은 이런 게 판결의 모순 저촉이라고 그러고 우리 민사소송에서 가장 방지하려고 그러는 게 이거예요. 왜냐하면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고 어디는 승소하고 그러면 국민이 재판을 신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제일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 무슨 신문지에 나오는 거 보면 그 신뢰가 완전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걸 싹 안 받아주면 돼요. 싹 안 받아주면. 그럼 이런 일이 생기질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싹 안 받아주는 제도가 3개가 있어요. 3대 모순저촉 방지 방안. 3대 모순저촉 방지 방안. 그래서 이게 뭐 있느냐? 그러면 중복소재기, 각하. 그 다음에 재수금지, 각하. 기판력 걸리면 각하. 각하는 안 받아준다고 그랬잖아요. 각하. 그죠? 기각이나 각하를 하면 안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죠?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순조촉이 일어날 리가 없겠죠. 딱 이렇게 끝나니까. 그런 제도가 제일 중요하고 시험도 뭐가 제일 많이 나오겠어요?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복소재기다. 그러면 중복소재기는 전소가 진행 중에 후수제기 하잖아요. 이건 계속 중이라고 그래. 진행 중을. 그래서 후수제기 하면 요거 안 받아준다. 이거 각하한다는 뜻이에요. 안 받아준다. 그 다음에 여기 재수금지. 여기 전수에서 갑이 패소 확정되고 소취하를 했어요. 소취하라는 거는 소취하는 원고가 소를 제기했다가 소송 더 이상 진행 안 하려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로 소취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취하면 소송 계속이 없어져요. 그렇게 해서 또 딴 데 가서 했더니 승소하잖아요. 그럼 또 모순저촉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소취하면 소확하. 그 다음에 기판력은 뭐냐면 이게 패소 확정이 가장 강력하죠. 이미 확정이 돼버렸어요. 확정이 됐으니까 더 이상 안 다툴 줄 알았더니 또 다툰다. 다투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기판력이에요. 그럼 각하 된다. 그래서 3대 모순저촉 방지 방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기판력이에요. 이 순서가 이렇게 중요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원래는 그 교과서 순서대로 하면 중복소재기, 재수금지, 기판력을 하는데 우리는 기판력부터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기판력. 그래서 본대로 그러면 여기서 전소, 패소 확정됐고 후소에서 똑같은 소를 제기했다. 그럼 이걸 안 받아줘야 돼요. 그죠? 안 받아주는데 또 함부로 안 받아주면 안 돼요. 왜냐면 국민은 헌법상 재판 청구권이 있어서 이 소제기한 걸 함부로 안 받아주면 헌법이 위반되기 때문에 또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판력의 요건이 구비돼야 돼요. 그래서 그 사례 풀이 구조가 뭐냐? 발작법 주객시예요. 그 유명한 이거는 웬만한 지금 시험 보는 학생들은 다 외우고 있을 텐데 발작법 주객시. 그래서 전수에서 기판력이 발생하는지 발생 요건을 발생해야 돼요. 안 발생하는데 작용할 리가 없잖아요. 발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후소에 작용을 해야 돼요. 후소에. 작용하려면 사람, 당사자, 주관적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주관적 당사자. 그 다음에 객관적이다. 그럼 청구. 이건 사람이고 당사자 주관적. 여기 청구는 객관적이라고 그래요. 청구는 객관적. 그렇죠? 그리고 시적 범위는 민사소송은 아까 말한 대로 변론 재판이 끝나잖아요. 변론 종결. 종결일을 항상 기준으로 해요. 변론 종결일.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세 가지를 다 작용을 해야 돼. 엔드. 하나라도 안 미치잖아요. 그럼 안 미쳐요. 주객시, 발작법, 주객시. 그래서 여기서 주관적, 객관적, 시적에서 엔드로 다 미쳐야 기판력이 미친다. 그럼 기판력이 미치면 법원은 지금처럼요. 각하하거나 기각을 해버리는 거. 안 받아준다. 이렇게. 우화 또는 기각 둘 중에 하나. 그러면은 모순 조촉이 안 일어나겠죠. 그죠? 패소하고 어느 법에서 패소하고 어디서 승소하고 이런 일이 안 생긴다. 이게 이제 간단한 기판력의 전체적인 개관이에요. 개념이에요. 개념. 그럼 이제 요건을 검토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기판력의 발생 요건, 기판력의 발생 요건. 그죠? 그럼 일단 가장 중요한 게 확정이 돼야 돼요. 판결이 확정되려면 언제 확정되죠? 판결이 확정되는 거는 판결은 이렇게 이게 처음부터 했는데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은 판결이 나오고요. 판결이 이제 그 각 당사자한테 송달이 돼요. 그것도 당연히 오겠죠. 원고 승소, 원고 패소는 판결이 이제 송달돼요. 그때부터 2주 내에는 항소를 해야 돼. 상소를 해야 되는데 상소를 안 하잖아요. 2주가 지나는 순간 판결이 확정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외울 것. 판결 정본 송달을 2주 지나면 확정. 그리고 확정이 돼야 돼요. 판결 정본 송달 2주 지나면 확정. 알겠죠? 이런 생기투잖아요. 이거는 뭐 민사소송법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그냥 기초 지식으로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확정되고 그다음에 종국이 뭐예요? 종국은 신급을 끝내는 거예요. 이게 확정이고. 그래서 종국 판결이라는 것은 1심, 2심, 3심. 1심 판결이 나오고 그죠? 2심 판결, 3심 판결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3심까지 있으니까 그죠? 판결이 나온다. 이렇게 신급을 끝내는 판결 1심 판결, 2심 판결, 3심 판결을 법률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 종국이에요. 종국 판결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중간에 판결한 거는 기판력이 안 생겨요. 신급을 끝내야 돼요. 신급. 알았죠? 이런 말. 그죠? 아주 최대한 최고 그냥 그 좀 뭐 사전적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기초 잡을 때 딱 이렇게 확정되고 종국 판결이 돼요. 그리고 판결이 유효해야 돼요. 유효. 세 가지 요건을 구비해야지만 발생을 해요. 알았죠? 엔드 요건. 확정된 종국 판결로서 유효할 것. 그래서 우리 무효인 판결, 처음부터 하면 무효인 판결 많이 연습하는데 지금부터 외우세요. 무효인 판결은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거예요. 중대한 하자 4개 있어요. 4개. 우리 수험에서 나오는 게. 그럴 때는 판결이 무효니까는 확정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전에 게 없으니까 안 발생해요. 그리고 기판력도 작용도 안 하고. 그죠? 이렇게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4개가 있는데 뭐냐면 제망적계. 그러니까 재판권 흠을 간과한 판결이에요. 간과 판결. 그 다음에 재소한 사망 간과, 그 다음에 당사자 적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과. 이거 없을 무자예요. 없을 무. 아마 노트는 무자로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없을 무. 그 다음에 소송 계속이 소멸됐음에도 간과한 판결.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게 4개. 간과한 판결이에요. 간과라는 건 무시하고 판결했다는 거죠. 모르고 판결했다. 이런 것들은 기판력이 안 발생해요. 하자가 하도 중대하니까. 그래서 기판력 작용도 안 해. 그러니까 이게 무효면은 이거는 받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후소를.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거 4개 빼고는 나머지 4개 빼 96%는 아무리 하자가 있어도 4개 빼고는 그죠? 외에는 유효한 판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기판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는 4대 96%. 그러니까 시험은 거기서 여기서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쉬운 거예요. 나오면 기판력 안 발생 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발생해야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발생했다. 다시 외우세요. 확정된 종판결 유효할 거. 확정유 이렇게 외운단 말이에요. 앞잡다 가지고. 그 다음에 작용 주객시. 사람이죠. 사람. 그래서 기판력은 원피고한테만 미쳐요. 원칙적으로. 그죠? 당연히 판결문에 갑을 돼 있다. 갑을한테 미치지 제3자한테는 당연히 안 미쳐요. 왜냐면 기판력은 나중에 확정되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거든요. 집행력이랑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얘는 기판력이 미치는 사람한테만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강제 집행해서. 그런데 그죠? 갑이 을한테 소홀제기에서 승소 확정됐는데 그럼 갑은 을한테 가서 강제 집행을 해야지. 그죠? 갑이고 을이고 갑자기 을에 대한 판결문을 가지고 병한테 가서 강제 집행한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제3자한테 기판력이 안 미치는 거예요. 이렇게 원칙. 다만 예외적으로 법이 있어요. 민사소송법 법이 있으면 제3자한테도 기판력이 미치고 거기에 218조 1항 2항 3항이 나와요. 그래서 시험도
거의 예외에서 다 나와요. 예외에서. 원칙은 나올 리가 없잖아요. 가비울한테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병행의 강제 기판력이 미치는가 안 미친다. 끝. 이런 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제3자가 그냥 문제밭이에요. 218조 1항 변증뒤 승계인, 2항 추정 승계인, 3항 소송 담당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들어가서 시작 강론 가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객관적 범위. 객관적 범위에서는 전소에서 기판력이 발생 범위. 그래서 전소에서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전소 이게 전소잖아요. 그죠? 여기서 기판력이 어디서 발생하느냐. 그럼 아까 우리 금방 앞에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판결이라는 것이 주문에만 발생해요. 주문. 하고 이유에는 발생을 안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발생된 거는 그래서 다만 예외 또 마찬가지죠. 다만 예외로 216조 2항에서 그죠? 이유중 판단이라도 이제 기판력이 생기는 게 있는데 그게 상계예요. 상계.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이게 상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또 항상 그 예외가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후수에 기판력이 작용할 때는 그렇게 전소에서 발생한 기판력이 후수에 언제 작용하냐면 모순저축 우려가 있어야 작용을 한단 말이죠. 모순저축도 없는데 기판력이 미친다고 해서 안 받아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그 지금부터 그냥 간단하게 외우세요. 모순저축 우려가 있는 게 전소 후수 사이의 청구가 동일 성결 모순일 때 동선모라고 그래요. 동선모. 모순저축에 우려가 없고 이때가만 기판력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해놓고 예, 그래서 객관적 범위, 기판력 발생 범위, 작용 범위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그게 기판력의 또 시적 범위라는 게 나타나요. 기판력이. 그래서 아까 만든 변종시라고 그랬죠. 모든 소송은 재판이 끝나는 시기를 변론 종결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끝날 때 권리관계가 존재하냐 부존재하냐 판단에 기판력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제 기판력의 특유의 노점이 3단계인데요. 차단유라는 게 나와요. 차단유. 그래서 뭐냐면 전소 변론 종결 전에 그래서 주장했거나 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 방어 방법 후수에서 차단된다. 그 말은 주장을 못 한다는 거예요. 주장을. 그래서 주장을 못 하니까 기판력이 미쳐가지고 그래서 주장을 못 하니까 기각이나 각할당하는 거예요. 그죠? 기판력이 저촉된다, 미친다고 그래도 용어를 쓰고 저촉된다는 용어도 쓰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뭔 말인지 모르지만 일단 이렇게 해놓는다. 따라서 여기 예외가 2개가 있는데 전소, 변론, 종결 후 전의 것만 차단되고 후는 차단이 안 돼요. 그리고 전소, 변종 전이라도 소송물이 다르면 차단이 안 돼. 이건 그냥 줄만 쳐놓으세요. 이렇게.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래가지고 주객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 군데 전부 다 엔드로 작용을 해야 돼요. 하나라도 작용 안 되면 안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작용이 됐다. 그러면 이제 법원의 조치. 법원은 무슨 판결을 해야 되느냐. 법원은 이렇게요. 법원은, 여기서 동선보라고 그랬잖아요. 동일, 선결, 모순. 그래서 동일이나 모순으로 작용을 하면은 판례는 모순금지설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모순금지설 해가지고 전소에서 승소 확정된 자가 동일한 후소를 제기해요. 그럼 얘는 승소했으니까 권리보호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미 승소했으니까 권리보호 받았잖아요. 근데 똑같은 소를 제기하면 권리보호익이 없어 소각화를 시키는 거예요. 권리보호익이 뭐냐면은 판사를 귀찮게 하는 거예요. 전소에 승소한 자가 또 못하다 또 소제기하냐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승소했으니까 이미 너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래서 소를 각하시키고 근데 패소 확정됐어요. 그럼 권리보호를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있을 유자고, 그죠? 유. 여러분 아마 노트는 다 바뀌어져 있을 거예요. 유과 무 이렇게. 예, 그러면 권리보호는 있지만은 이제는 여기는 본격적으로 기판력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모순금지라는 것은 모순된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패소했으면 모순된 판단 금지니까 어떻게 돼요? 또 패소시켜야 돼요. 또 패소. 그냥 청구기각. 그냥 청구기각. 그래서 이제 그냥 단순한 게 있어요. 승소하면 소각화. 승소하면 권리보호입소 소각과 패소하면 모순된 판단 금지 청구기각 이렇게 외워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준비를 해놓는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판례는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사례스나 선택형 할 때 이거 딱 승소하면 소각과 패소하면 청구기각 이렇게 딱 외워놓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후수의 성결로 작용할 때 이건 들어가서 하기로 하고 이때는 소각화를 안 해요. 이때는 소각화라는 게 없다. 그래서 전소 판단을 전제로 본안 판단한다. 요거만 딱 하면 되니까 요건 아직 안 했으니까. 요게 이제 그렇게 여기까지가 하는 게 기판력의 전부예요. 사실은.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요거 한 면으로 기판력은 다 설명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렇게 아주 들어가서 이제 여기 개관이 됐고요. 그럼 책에서도 간단히 봅시다. 그러면 지금 요거를 책에서 그대로 개관을 해놨어요. 그래서 책으로 한번 간단히만 저기를 해보겠어요. 그래서 문제의 소재, 여기서 기판력 개관, 사례풀이구조, 발작법 주객시 그대로 외우고 문제의 소재, 그럼 전소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후세에 미치는 경우 후수법은 후수적에 대해서 부적법 소각화 또는 기각 안 받아준다고 그랬죠. 그 이유는 뭐라고 했죠? 판결의 모저 방지라고 그랬잖아요. 판결의 모순 저촉 방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판력이
저기 문제가 되는 것은 전소에서 기판력이 발생했는지 발, 그 다음에 후수에 작용하는지 작. 그럼 작용은 주객시에서 작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후수 법원의 조치, 이게 문제가 된다. 그럼 먼저 발생요구, 확정료, 확정된 종합판결이 유예해야 된다. 개념 설명을 했죠. 따라서 무효인 판결은 판결 내용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럼 무효인 판결 다시 뭐라고 했죠? 제망적계. 재판권 흠을 간과했거나 재소 전 이미 사망한 자를 간과한 판결, 그 다음에 당사자의 없음을 간과한 판결, 소송 계속이 종료됐음에도 간과한 판결. 제망적계. 그러니까 지금부터 오늘부터 그냥 앞자를 계속 따는 거예요. 발작고 주객시 외워야 되고. 확정료는 안 해도 되겠죠. 뭐 확정된 종합판결 유효. 제망적계는 무효인 판결을 외우고. 무효인 판결은 끝날 때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올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보고. 따라서 아무리 하자가 있다. 하자라는 건 뭔가 위법하다는 거죠. 이 판결이라 하더라도 무효인 판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위법하지만 유효한 판결이기 때문에 기판력은 발생을 해요. 따라서 무효인 시험에서는 무효인 판결이 아니면 그냥 하자가 있는 판결이라도 유효하다고 하고 기판력이 발생한다고 간략히 언급하고 작용 여부를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서술하거나 판단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작용, 발작, 작용 여부. 확정 판결이 기판력이 발생해서 후수에 작용하려면 주객시, 주관적, 객관적, 시적 세 군데에서 작용을 해야 된다. 따라서 순서대로 주관적 범위, 뭐 상대성은 안 이어도 되고 원피고, 당사자가 원피고예요. 얘한테만 미친다. 제3자한테 미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여기 미치면은 당사자의 절차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 다음에 아까 본 대로 예외적으로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판력이 제3자한테 미친다. 됐죠? 이제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기판력 객관적 범위. 객관적 범위 청구라고 그랬잖아요. 청구. 그래서 전소에서 기판력의 발생 범위는 주문에만 발생하고, 그죠? 이유 중 반대는 발생 안 한다. 이렇게. 상계항변 예외인데 그냥 줄만 쳐놓고 나중에 와서 하고. 그 다음에 후수에서 기판력의 작용 범위. 그러면은 이거는 모순조치 우려가 있을 때 작용을 하는데, 동일하거나 선결이거나 모순처럼 판결의 모순조치 우려가 있을 때 작용을 한다. 이렇게요. 그래서 기판력, 후수의 작용 범위, 이렇게 해가지고 발생 범위, 작용 범위, 이렇게 검토를 해서 객관적 범위를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적 범위, 시적 범위가 굉장히 어려운데, 시적 범위는 변종, 그러니까 변론 종결시, 표준시가 변종시란 말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변종 전에 당사자가 제출했거나 할 수 있었던 공격 방어 방법은 기판력, 실권료 차단이 같은 말이에요. 차단된다. 그래서 이걸 주장할 수가 없다. 그러나 변론, 이제, 요건 공식이, 여러분 기판력 공식을 짠다고 생각하고 처음이라도 계속 여러분들의 정확히 숙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들어가서 계속 적용을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전소 변론 종결 후 새로이 발생한 사실. 이런 것들은 후수의 실권의 제재를 받질 않아요. 여기 변론 종결 후니까. 재판이 끝난 다음에 새로 생긴 거니까 이건 당연히 기판력이 안 미치겠죠.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본 대로 변종 전이라도 소송물이 다르면 안 미쳐. 이건 나중에 가서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기판력 법원의 조치. 그래서 동일 모순으로 작용할 때는 판례는 여기서 본 대로 판례는 모순금지설 입장이다. 모순금지설 입장에서 그래서 모순된 판단 금지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전수에서 승소 확정됐다. 그래서 동일한 후소를 제기하면 키워드가 권리 보이기 없어서 소각하를 한다. 이렇게 체크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패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면 패소 확정됐다. 동일한 소를 제기하면 모순된 판단 금지 이거 쓰고 따라서 청구기 하겠다. 이렇게 쓰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결로 작용할 때는 성결로 작용할 때는 이제는 소각화를 못하고 이제 여기는 소각화라는 게 없어요. 소각화라는 게 판례에 따르면 소각화 판결을 못하고 이때는 전소 판단을 전제로 본안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 정도가 끝이에요. 그래서 요걸 기초로 책도 그대로 순서대로 돼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맞춰서 그대로 준비를 해보겠어요. 기판력의 의의와 정당성의 근거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벌써 10시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는 오늘 개관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로 들어가는 거니까는 여러분들이 10분 쉬고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어요. 네.